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그리고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날씨도 부쩍 추워진다고 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이 방역의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8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입니다. 동구 종교시설에서 2명, 어린이집과 관련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구의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관련해 7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2명,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1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4명입니다. 한편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특히 영천에서는 기업체와 어르신 소모임, 학교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일상 회복 일주일 만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일인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3일간 15명이 발생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4명의 확진자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명, 20대가 9명으로 60대와 20대가 전체 확진자의 67%를 차지합니다. 주요 감염 경로로는 외국인 확진자 관련 8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8명, 지역 내 재감염으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동 숙소를 이용하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후 감염된 확진자들이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재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재명, 심상정 두 대선 후보가 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병원 노조가 10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끝으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대구 퀴어 축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지역의 첫 방문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5일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왔습니다. 이 후보의 대구 일정은 크게 청년과 박정희로 요약됩니다. 이 후보는 점심 식사를 대구의 26살 청년과 단 둘이서 나눴고 이어선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점심 식사 자리나 강연에서 불공정한 세상의 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말을 청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서문시장을 찾아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회와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따지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다시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첫 지역 행보를 대구로 왔던데요. 네, 지난 1일 정의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정식 등록한 심상정 후보는 4일 첫 지역 방문지로 대구에 왔습니다. 심 후보는 빼앗긴 대구의 미래를 되찾아와야 한다며 대구를 녹색 창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녹색 전환 지원, 전기 대중교통, 자전거, 숲이 가득한 녹색 도시로의 전환,
벤처기업 주 4일제 전환 지원, 산학협력 지원, 공공방역 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녹색 창의 도시의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심 후보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 중소 벤처기업의 주 4일제 전환을 지원하겠다면서 창의성은 휴식과 여가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주 4일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노조가 10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던데 합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대구 가톨릭대병원 노조가 10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대가대병원 노조는 환자 이송 업무 외주화 방침 철회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파업 찬반 투표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찬반 투표에서는 91.6%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대가대병원 외에도 대구의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동산의료원 등에서도 노사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상황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는 대구 대형병원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산하에 둔 의료연대본부 노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대응 및 인력 기준 마련이나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11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구 퀴어 축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중앙로 일대에서 제13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랜선 축제로 진행됐지만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체계로 방역 수칙이 바뀌면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조직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신청한 이들에 한해 축제 참여를 제한했고 약 400명의 시민이 도심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시가지 일대 4곳으로 나뉘어 한 곳당 최대 참가자가 90여 명이 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주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대사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농가에서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CN 김도윤 기자입니다. 학교 교정 한편에 위치한 유리온실.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안에서는 토마토와 딸기, 묘목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온도와 습도, 햇빛의 양 등을 PC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조절해가며 정성스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아닌 경우에는 습도나 일조량 같은 거를 조절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스마트팜으로 함으로써 일찍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확인해서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김천 생명과학고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스마트팜이 필수적인 시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농업을 이끌 똑똑한 농부, 미래인재로 커갑니다. 김천 내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을 지음으로써 방울토마토도 재배를 하고 딸기도 재배하면서 과수에 그리고 과체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딱 적당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력은 높이는 스마트팜 농법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업 전문가 꿈나무들이 스마트팜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안동시와 영양군이 경계구역인 마령산으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영양군 이반면 산해리와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에 있는 3km 구간입니다. 양기관은 경계점을 기준으로 터널 한 곳을 개설하고 도로 선양을 개량할 방침입니다. 마령산으로는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가 잦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